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네, 없는데 가능하다. 아, 어디 부분인가요? 여기 아니야. 화장실 부분이야. 그럼 저쪽에서 거의 지우기. 지우고 있는 거지. 최종 1, 진짜 최종 1, 진짜 최종 2,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림판에 매개된 연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2D로 보니까 뭔지 좀 감이 전혀 안 돼. 인정해야 되구만. 3D가 3D로 가야겠구만. 해석이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핵미사일 나와있네. 해석 시뮬레이션. 근데 없어. 어떻게? 그래서 경력직 신임을 약간- 원하는 겁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CAD의 네. 주요 기능, 기능. 그렇지. 얘가 이제 선 그리고. 예. 뭐 도면을 그리는 건 알겠는데 이제 뭐가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뭐가 좋으냐라고 이제 따지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동화된 설계 도구. 설계 도구. 저기 그림판에 있는 뭐 페인트 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설계 도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직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곡선, 뭐 호를 그린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네.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CAD를 알고 있거나 쓰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막 엄청난 기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상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CAD의 이전 세상, 아까 전에 이게 엎드려가지고 네네네. CAD 그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뭐 거네요.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냥 선을 찍고 그냥 반대쪽을 찍으면 바로 직선이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원에 반지름만 넣으면 원이 정확하게 그려진다든지 하는 이런 설계 도구들이 그 탑재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시각화인데 이 시각화는 시각화. 이제 뭐 설계 도구로 그리는 것도 예. 시각화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상상했던 것들을 이제 이런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 컴퓨터로 표현을 하는 시각화가 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이제 CAD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재질을 입힌다든지 여기다 어떤 그 재질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CAD에서 모델링된 그 DWG 파일을 이제 시각화 솔루션에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가지고 조감도 막 그 분양 사무소 같은데 보면은 막 그 컴퓨터로 이쁜 나무 막 살랑거리고 빛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지. 이런 CAD로 만든 그렇게. 것들을 이제 그런 렌더링 솔루션으로 보내가지고 렌더링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각화도 네네네.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밀도가 있습니다. 정밀도. 이 정밀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 도구랑 약간 비슷한 뭐 얘기기는 한데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자를 보고 선을 그린다고 해도 이제 CAD는 소수점 8개까지 정말 정밀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네. 없는데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소수점 8개 가능하다. 1.1112랑 1.1113이랑 뭐 무슨 차이가 있는데 모르잖아. 근데 이제 그 약간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 그런 게 그런 필요할 데는 수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필요하겠네. 그래서 막 요런 진짜 눈에 정밀도. 보이지 않는. 정확하게 선을 그린다든지 하는 이래서 또 CAD의 특징 중에 이제 스냅 기능이 있는데 이 스냅 기능은 뭐 어떤 선의 이런 끝점을 스냅해가지고 잡아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중간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교차점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요런 이제 네네네. 스냅 기능도 CAD의 좀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아니 혼자 이해하고 있어. 나 뭔지 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편집이나 이런 거 하면은 여기서 중간을 자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룰러를 갖고 와서 가운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없이 그냥 가운데쯤 되면 마커가 생겨요. 그런 걸 뚝 자를 수 있고 그런 거. 잘 모르겠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이제 음. 딱 정확하게 이 선을 네. 그리고 싶으면은 네. 손으로 그리면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띄어졌는지 안 띄어졌는지 이제 아 저게 자세히 지금 붙어 있는지 안 예, 붙어 있는지요? 봐야 되는데 네. 이걸 만약에 CAD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 선을 그리고 네. 이 두 번째 선을 그릴 때 이 네. 중간점이라든지 이 교차점을 네.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근처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선이 딱 그려요. 자석처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좋네.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겠네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수정 작업. 저건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손으로 그린 다음에 지우개를 지우고 지우개 빠 물고 막 그럴 필요 네. 없잖아. 사실상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든 수정 작업, 그러니까 리비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건축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연관된 어떤 일로 인해서 수정 작업이 발생을 하면은 예전 시대에는 사실 도면을 다시 지우고 사실상 깨끗하게 안 지워지겠죠. 그렇죠. 도면을 그렸을 때. 아니 그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지우다가 찢어져. 진짜 너무 많았지 진짜. 지우개 지우다 하도 많이 지우니까 찢어져. 그럼 수정 들어왔다 그러면 저기서 한 80명 이러고 있어. 어디 부분인가요? 여기 나 아니야, 나 화장실 부분이야. 그럼 저쪽에서 거의 지우기. 지우고 있는 거지. 그럴 그래서 수 이렇게 있겠다. 빠른 수정 작업이 가능하고 어떤 이제 모델이 수정이 필요할 때 이런 이미 그려진 객체도 뭐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지운다든지 이런 수정 작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 CAD로 하게 되면 이게 파일이다 보니까 아예 그 파일을 복사를 해서 뭐 다른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최종일, 진짜 네. 최종일, 그쵸. 진짜 최종이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 특징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어. 기능인데 이 협업 기능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도면을 이제 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네.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공유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예전 시대의 도면은 제가 손으로 그렸으니까 이 도면은 한 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청사진이라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이제 복사기도 네, 없었으니까 네. 그런 도면을 놓고 네. 어떤 화학육 약품을 바른 다음에 네. 그 파란색 종이를 덮어 놓으면은 네. 그게 이렇게 복사가 네, 네,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복사본을 해서 서로 음. 협업을 하고 했는데 네. 이 CAD 같은 경우는 이 DWG 파일을 보내주면 보내서 상대방이 열어보고. 예, 열어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청사진이 저희 인생의 청사진 뭐 그런 느낌 그때 아니 쓰는 근데 진짜 본 적 맞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네. 오. 파란색에 하얗게 되어 있는 도면들 본 적 있거든. 어. 그거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한 아. 번은 봤는데 그런 게 이제 본적 돌돌돌 말려가지고 네네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건축 사상도 같은 네, 데 네. 아. 예, 맞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뭐 많이 쓰는 PDF 파일로도 CAD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도면을 이제 PDF 파일로 출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CAD가 없더라도 PDF 그러네요. 파일로 열어볼 그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지금 2D 말고 3D 모델도 3D PDF라 그래가지고 우와. 이제 CAD 없이도 그냥 PDF 파일 열면은 3D 돌아가는 오. 이런 그래요? 모델도 한 번도 못 수가 봤네, 있습니다. 저건. 네. 6번째는 이제 매개 변수 모델링. 매개 변수가 네. 뭐예요? 매개 변수 모델링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는 뭐 반지름이 5인 반지름이 5인 원이 있다고 치면은 이걸 네. 매개 변수화를 시키면은 네. 제가 CAD에서도 이거를 10인 반지름이 10인 원을 그릴 때 이거를 완전 지우고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변수를 10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반지름이 10인 원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와.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치를 넣으면은 네. 그냥 알아서 그래서 이런 너무 좋다.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화 해놓은 어떤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뭐 이 배관 쪽의 예를 들면 뭐 밸브라든지 네네. 아니면 건축 쪽으로 치면은 뭐 변기,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이렇게 매개 변수화 시켜 놓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치수만 바꿔서 하는 그러면 매개 변수 기능이 치수가 바뀐 곳에 연결되어 있는 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서 다 늘어나고 줄어나나요? 그거는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옆에 벽까지 제약 조건 아까 전에 그 제가 스케치패드 설명할 때 네네네. 이렇게 하이어라키 구속 조건을 이렇게 걸거나 하면은 네네네. 그것까지 바꿀 수는 있는데요. 야 되게 빠르겠다 그러면 작업이 정확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CAD의 주요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보통 이제 도면화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이 이제 쓰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긴 그림판에서는 저런 뭐 정밀도니 뭐 매개 이런 거 없잖아. 네. 그림판에 매개 변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으로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CAD들을 산업군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향후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면 될까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네, 당연히 지금 안 되겠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CAD로 먹고 살만한 데가 어딘가. 배워서 어디로 가야 하나. 사실상 이제 CAD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뭐 건축이던 기계던 이제 설계를 하는 곳에서는 CAD를 무조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그 변화는 사실상 이제 3D로 많이 이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이제 범용 CAD는 주로 이제 2D 기능을 쓰는데 이제 사실 3D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CAD도 2D, 3D, 그러니까 네. 범용 CAD도 2D, 3D가 다 되긴 하는데 네. 이제 3D는 이제 각 그 산업군에 맞게 특화된 채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카티아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 뭐 항공 우주 네, 또는 뭐 자동차, 네, 기계 이런 쪽은 이제 모델링 부분은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제 메카니컬 CAD라는 제품을 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던 카티아, 뭐 NX, 인벤터 뭐 이런 제품들. 그래서 요 메카니컬 CAD를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제품들의 특징은 이제 말씀 드린 그 어셈블리 조립이 네. 하여튼. 네. 항공이든 자동차든 이제 부품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막 네. 수만 가지의 부품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나눠드린 교재 1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 이게 이제 엔진 하나의 부품 수가 저렇게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을 사실 2D 도면으로 그리게 되면은 네.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이게 네. 겹쳐 있어서 보기도 네, 그렇고 네, 네, 네. 커뮤니케이션도 네. 그렇고 그리기도 그렇고 근데 네. 이런 3D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군 자체 뭐 항공자동차 기계뿐만 아니라 뭐 건축 플랜트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2D가 아닌 3D를 그 3D CAD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D CAD가 있는데 굳이 3D CAD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인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면으로 보는 것보다 어쨌든 입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잘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2D는 이제 조금 전문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이해가 이제 안 되겠다. 약간 직관적으로 봐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되는데, 이제 어렵게 되죠. 이해가 안 그렇기 때문에 되겠다. 이제 이 3D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3D 모델 그쪽 분야를 잘 모르더라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네, 하기 네.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뭐 배관이라고 치면은 뭐 요런 2D 기준으로 요렇게 생긴 저게 뭐야? 이게 있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보통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네, 네, 네. 네. 이건 배관으로 그리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여기 밸브 달린 요런 식의 이제 그 3D로 따지게 되면 약간 요런 식의 배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2D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3D로 여기서 와서 떨어져서 플랜지랑 밸브 있고 요런 아, 식으로 이제 아. 되는 요런 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CAD에서는 이제 3D 모델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정보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CAD에서는 이제 그 범용 CAD에서는 어떤 선 객체를 이렇게 하나 그리게 되면은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뭐 색상, 뭐 이 선 타입에 대한 정보, 뭐 요 정도까지밖에 못 넣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X 데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커스텀 데이터를 넣을 수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에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있다. 모델에 데이터를 넣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예요? 그래서 이해가 뭐 잘안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치? 예, 그 물성치라고 하는 어떤 이 재질이라든지 네. 이거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CAE 해석 프로그램 넘겨서 뭐 해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모델마다 뭐 다 똑같은 철근을 넣을 건 아니고 그쵸, 예. 어떤 부분은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어떤 부분은 약간 좀 탄성이 있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어.
어떻게 잘 알아? 아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별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3D 모델을 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뭐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이제 모델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적의 이제 뭐 생산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전생의 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 개념은 마찬가지로 뭐 건축 쪽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빔으로 이제 예시를 들면은 뭐 그 객체에다가 어떤 비용, 코스트적인 부분을 넣는다든지 시간적인 부분을 넣어서 네. 물량 산출을 해서 뭐 최적의 그 이 건물을 지을 때 최적의 물량을 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까지 넣어서 뭐 얼마나 걸릴까? 네, 이 건축물을 짓는 데까지 그쵸. 그리고 그런 거기에 것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까?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D 모델링 시멘트가 이 정도 됐을 때 가격 수치를 입력을 해놓으면 네. 이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서 가격이 막 보이겠네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BOM을 산출을 할 수도 있죠. 그 회배당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요 회배당 어. 그 콘크리트 얼마 들어가면 그걸 비용한다든지. 자 오늘 아니면은 이 교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음. 시멘트가 이제 얼마가 들지 모르잖아요. 만약 이렇게 해놨을 때 근데 저거 사이즈가 뭐 요만큼의 100원이라고 치면 아, 요렇게 했었을 때 옆에 막 코스트 올라가는 거죠. 와, 되게 좋겠다. 그런 거 산출이 되지 않을까? 네. 건축비 얼마인지 딱 일단은 나오겠죠. 나오는 어느 정도. 거네. 네. 뭐 이런 창문도 개수가 몇 개면 나중에 아. 모델 다 하고서 창문 개수 몇 개 곱하기 가격하면 오. 비용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구나. 음. 생각지도 못했네. 캐드 해봤어? 아니요. 왜 이렇게 잘 알아? 단순히 이게 이제 그 각 산업군마다 이게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뭐 기계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떤 걸 넣는지, 네. 뭐 건축 쪽에서는 어떤 걸 넣는지, 뭐 토목 쪽에 뭐 철근 구조해서 프로그램에서는 뭐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이 데이터들은 다 다른데 네. 일단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D 모델에다가 네. 이거를 넣는 게 더 이제 활용도도 높고 네. 왜냐면은 CAD 2D에다가 그거를 막 넣어도 네. 사실 그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네.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이제 3D 모델링의 필요성이 좀 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넣을 수는 있겠지만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석이나 이것도 이거 비슷한 얘기긴 한데 해석이나 핵? 깜짝이야. 시뮬레이션, 갑자기 핵미사일 나와있네. 해석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랑 연동이 가능하다든지 아. 왜냐면은 이제 2D 도면을 이런 그 해석 솔루션이나 시뮬 솔루션에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D는요? 그렇죠. 이 2D 도면 같은 경우 이제 DWG 파일인데 그거는 약간 이런 그 PLM 솔루션에서는 그냥 참고용 도면으로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2D 모델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고 이제 3D 전문 3D 모델에서 모델링된 데이터가 들어간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3D 모델로 많이 이제 그럼 무슨 했고요. 지진에 대한 안전 진단을 빌딩을 네. 건물을 세울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해주는 시뮬레이션 업체한테 3D CAD를 통해서 보내면 거기서 뭐 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가능은 한데 그거는 이제 그 3D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보낼 텐데 아마 현재까지는 2D 도면을 가지고 그 해석 업체에서 그려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려서. 아. 당연히 이제 3D 모델이 있으면은 받아가지고 네네네. 거기다 이제 네. 그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서 할 텐데 그게 없으면 이제 2D 도면 갖고 왜냐하면 이 해석 솔루션에서도 그 모델링은 가능하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비주얼적인 모델링이나 도면화를 위한 건 아닌데 네. 이제 해석을 위한 모델링 기능까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렇게. 평면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음. 워낙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3D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3D로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저런 해석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게 2D 도면으로 이거 어떻게 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물건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런 항공기나 뭐 자동차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메카니컬 CAD들을 많이 이제 쓰고 해석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쪽 분야는 이제
그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전문적인 해석 솔루션들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근데 이제 해석 솔루션은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왠지 옛날에는 그런 해석이든 테스트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다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되게 편차가 되게 갈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 거지. 그럼 그 사람이 검사하지 않은 자동차는 이게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으니까 왠지 더 안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 옛날에는 막 고장도 되게 잘 나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3D CAD든 어떤 해석 툴이든 이런 솔루션의 힘을 빌어서 다 검증을 하니까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됐다라는 뭐 그런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왜냐면 뭐 그 도면을 그릴 때나 뭐 잘 그리시는 무슨 명장? 특히 있을 것 같아. 있겠지. 그럼 만약에 똑같이 의뢰를 할 때도 나도 그 사람한테 의뢰해야지. 저 명장한테 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히 그 명장은 아니, 시간... 몸값이 비싸질 거고 웨이팅 걸릴 거고 당연하지. 그래도 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편화가 됐으니까 일반. 이제 저런 사람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나나드림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네. 네. 정말 이제 해석이나 시뮬레이션 부분은 그렇네. 저희가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이런 게 없었잖아. 근데 없었죠. 막 엔진 장난 아니잖아요. 네. 대단하다 진짜 옛날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지 그걸?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소음 관련된 그런 해석도 하고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것도 해석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파워트레인에 대한 것, 뭐 열에 대한 것,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뭐 충돌에 대한 시뮬레이션 망치를 안 두들겨봐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 이제 어떤 그 3D 형상이라든지 그 표면에 대한 서페이스 모델링이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3D CAD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문적으로 그런 해석 그렇죠. 프로그램에서도 이 모델링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주항공 자동차 분야에서 범용 CAD는 2D CAD는 2D CAD는 안 쓴다. 어, 안 쓰진 않고. 안 쓰진 않고 쓰긴 쓰는데 네. 약간 서브 툴의 개념으로 서포터. 네.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건 뭐 자동차 벤더사 하나가 전체적으로 모든 부품을 생산하거나 하진 않고 그렇죠. 이게 협력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협력 업체에서 받아들인 도면을 열어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2D가 가지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플랜 도면 전체적인 어떤 그 자동차 공장의 플랜을 본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네. 본다든지 그럴 때 이제 2D CAD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만 어떤 설계를 했을 때는 3D CAD를 많이 어쩔 쓴다. 수가 없겠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3D를 인정해줘야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오일앤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메카니컬 CAD는 아니고 석유화학 어떤 플랜트 이제 뭐 정유 공장, 화학 공장 네. 아니면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네. 그런 시추선 뭐 네.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제 전문적인 3D 툴이 다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개 업체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S3D라는 제품 그리고 네. E3D라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요런 이제 그 뭐 자동차 분야도 그렇듯이 이런 분야도 이제 요 제품만 쓰지는 않고 여기에 플러스 철골 구조에 대해서는 뭐 테클라라는 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가하기 때문에 다 하나의 제품만 쓴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3D 모델링 오일앤가스 쪽에서는 이 두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앤가스 분야도 마찬가지로 2D CAD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이제 메인 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일 가스면 뭐 예를 들어 관? 그 관의 뭐 굵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름이나 가스가 얼마만큼 또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서 만들고 뭐 해석도 그런- 하죠. 예. 아. 그러니까 안전한지. 그러니까 안전한 그렇지, 지금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나나드림 교재 20페이지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배관은 펌프에서 어떤 이퀴먼트까지 가거나 네. 그게 이제 뭐 유체가 갔을 때 고온의 유체. 근데 이게 배관이 이 고온의 유체랑 압력을 버텨줄지 터질지 이런 거를 해석하는 툴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요 나온 페이지에 어떤 저 이퀴먼트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철골 구조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걸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해석하는 툴이 또 따로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D. 예, 오른쪽에 있는 게 2D 아, 도면. 진짜 2D로 보니까 뭔지 감이 전혀 안 잡히네. 인정해야 되겠구만. 이 3D가 3D로 가야겠구나 석유화.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가 그래서- 보기에는 3D가 훨씬 좋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각 공종별로 이거는 지금 다 마스터 도면으로 다 이게 각 공종에 있는 도면을 합쳐놓은 거기 네, 때문에 네, 더 네. 복잡하게 보이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게 3D 모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2D 도면을 뽑아낸다든지 네.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3D가 먼저 2D 아, 도면을 오히려. 역으로. 네. 어. 그래서 3D 모델, 뭐 건축도 이제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건축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3D 먼저 2D 도면은 나중에 아. 이렇게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2D CAD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이제 2D CAD를 굳이 쓰지는 않고 네. 뭐 많이 쓴 그 오토데스크의 저거 맥스, 맥스. 3D 맥스, 마야. 마야 뭐 이런 이제 디자인 툴을 네, 네, 네. 쓸지 어떤 도면화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음. 그 2D CAD는 맥스나 사용하지 마야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캐드의 한 정도. 그것도 캐드지 뭐 그쵸? 컴퓨터로 어. 하는 거니까. 네. 맞다. 그리고 뭐 이제 토목 쪽으로 오게 되면은 토목 쪽도 이제 어떤 교량이라든지 네. 이런 그걸 했을 때 이제 3D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GIS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2D를 조금 더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CAD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CAD에 아. 어떤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얹혀서 아. 한국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를 네. 한다든지 네. 설계할 3D 모델링을 할 때는 CAD 위에 어떤 서드 파티를 얹어서 쓴다든지 외산 제품을 CAD 위에 얹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점점 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에서 네, 뭔가 맞습니다. 다 얹혀지고 그래서. 옛날에 난 대학교 때 저 건축학과 쪽에 선배들이 좀 있었는데 술 먹다 말고 이렇게 간다 하고 가면은 종이 이만한 거 두꺼운 거 이만한 거를 막 그 종이를 안 들고 다니고 네. 그 통이 있어 통이 네네네. 통에다 이렇게 넣은 그걸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막 다니거든. 근데 거기서 빼면은 진짜 종이가 막 이만한 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게 다 2D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걸로만 다 이런 다리도 만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대단하네. 언제 다닌 거야? 그 굉장한 옛날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국내 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3D 모델을 한다 하면 빔을 하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레빗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99%. 아 그래요? 네, 이제 레빗이 지금 현재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레빗은 왜 그걸 또 그렇게 많이 써요? 사실상 그것도 약간 오토캐드랑 비슷한데 아, 처음에 이제 또 빔 표준? 할 때 예, 아. 레빗이 제일 먼저 선점을 선점을 했고.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규격화가 될 거고 네. 이게 표준이 될 거고 가면은 선배가 다 그거 쓰고 있는데 네.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없고. ODA랑 ITC 연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 모델링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제 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위주로 이제 3D 모델을 하고 네. 있고 네.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아직 현재까지도 이제 2D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CAD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네.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이제 허가를 네, 받아야 네. 되기 때문에 그렇지. 세움터에다가 이제 도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CAD를 맞아, 거쳐서 맞아. 내고 있고요. 집 질 때도 땅에 위에 그 2D로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뭐 평면도, 뭐 배면도 이렇게 해갖고 네. 그렇게 그리고.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 허가가 나니까. 네, 아. 그게 공무원들이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거 봐야 제출해야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이 3D 모델링은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이제 어떻게 도입을 많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허가 때 내는 도면도 이제 빔으로 하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 현장에서는 집 짓는 사람이나 건물 짓는 사람은 애초에 그냥 다 저 빔이라는 걸로 3D로 다 만들어놨는데 인허가 때문에 한 번 더 그걸 가지고 2D화하는 거네요. 근데 뭐 각각의 3D 제품들은 이제 2D 도면화하는 기능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메카니컬 CAD도 있고 아. 레빗도 있고 한데 이제 지금 현재 엔지니어들은 네. 워낙 이 CAD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 데이터를 CAD로 가지고 와서 네. 여기서 이제 치수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아. 도면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구나.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음, 바로 좀- 이 프로그램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연계해서 음.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도면화하는 이런
그 작업 워크플로우도 가질 저는 수가 있고요. 3D에서 어차피 수치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네. 2D 변환 딸깍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아. 이게 네. 정확하지가 않은가? 아니요 정확한데 네. 이 치수 찍기가 어렵습니다. 네? 치수 찍기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런 선이라고 하면은 네. CAD에서는 끝점 찍고 이렇게 올리면은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요게 약간 하는 방법이 CAD랑은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 이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이 CAD 2D CAD 방법에 좀 익숙한데 네, 네, 아, 네. 그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 약간 그 뭐 기계 쪽 메카니컬 CAD든 레빗이든 네. 방식이 약간 요 방식이랑 다르니까 아. 이제 2D로 찍는 음. 거는 그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찍고 네, 그 네. 2D로 찍은 걸 DWG로 내려서 CAD로 가지고 와서 치수 다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되게 어렵다. 음. 나만 이렇게 이해를 못하네. 이런 빔 같은 경우는 따로 배울 수 있는 전문 학원 같은 게 되게 많나요? 빔은 레빗 학원은 많죠. 이건 배워야겠는데 진짜 되게 어렵네. 근데 이게 3D 모델링하는 툴들의 특징이 네. 좀 약간 배우기가 어렵거나 그쵸. 접근성 좀 허들이 초반에 높습니다. 음. 아니 그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각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쭉 그 각 산업별로 쓰는 CAD들의 특징이 네. 조금 접근성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 레빗은 좀 쉬운 편인데 네. 막 그 플랜트 쪽 그런 이제 기계 CAD 쪽에서 쓰는 전문 툴, 특히 해석 툴은 더 접근성이 어렵고 그거는 학원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 게 좀 있고 모델링 툴은 약간 3D 모델링 툴은 접근성은 좀 어렵다. 그럼 그런 건 어디서 배워요? 뭐 어디 레빗은 학원은 있고 그러니까 레빗 말고 아까 어렵다고 하신 어렵다고 한 것들은 회사가 알려주나? 네 아. 회사에서 아니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는 이런 거 다룰 줄 아는 사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뽑을 텐데. 뽑아야 되는데 네. 근데 없어. 없어 어떻게? 그래서 경력직 신임을 약간- 원하는 겁니까? 이 플랜트 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네. 경력직들을 대부분 채용을 많이 하고요. 아 이미 어디서 배워온 사람들만 이렇게. 네. 아. 아니면은 이제 협력업체에서 네. 그렇지. 성장한 사람을 아. 데려오든지. 네. 저런 데는 신이 꿈도 꾸면 안 되겠네.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근데 그럴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있고